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및 음성인식 기술 업체인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스 인수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인수 규모는 16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뉘앙스는 음성인식 전문 업체로 애플이 음성 기반 개인 비서 시리를 선보이는 것도 도왔습니다. 현재 헬스케어부터 자동차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AI 및 음성 기술을 제공하죠. 마이크로소프트와 뉘앙스는 2019년부터 협력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의사들이 음성 대화를 수집해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가 뉘앙스를 인수하게 되면 헬스케어 산업, 특히 원격 의료 분야에서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뉘앙스 인수가 성사될 경우 2016년 266억 달러에 링크드인을 인수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가장 큰 빅딜이 될 전망입니다. 음성 기반 모바일 SNS인 클럽하우스가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 추정 규모가 130만 명에 달합니다. 온라인 매체 사이버뉴스는 클럽하우스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 130만 건이 공개 게시판에 유출됐다고 전했습니다. 유출된 데이터에는 사용자 아이디와 이름, 사진 URL, 트위터 주소, 인스타그램 주소, 팔로워 수 등 10여 개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일자 클럽하우스는 즉각 부인했습니다. 해당 보도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입니다. 언급된 정보는 클럽하우스 앱에 등록된 공개 프로필 정보이며 일부 정보가 회사의 API를 통해 무료로 제공됐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최근 대형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유출 건이 잇따르고 있어 사용자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이후 링크드인 개인정보 5억 건, 페이스북 개인정보 5억 3,300만 건이 온라인으로 유출돼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제 애플워치만으로도 지니뮤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니뮤직은 애플워치 단독 재생 모드가 탑재된 지니 앱 5.02 버전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단독 재생 모드는 아이폰을 실행하거나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고 애플워치만으로도 음성 스트리밍 등 지니뮤직의 핵심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니뮤직은 앱 5.02 업데이트를 통해 애플워치에 간편하게 로그인 될 뿐만 아니라 재생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이로써 아이폰에서 만들었던 자신만의 플레이리스트와 최근 감상곡, 좋아요를 표시한 곡, 앨범, 플레이리스트 등을 애플워치에서도 단독으로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2021년도 상반기 신입행원 10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 12일부터 4월 26일까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받고 서류 심사, 필기시험, 실기 및 면접시험을 거쳐 7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채용은 지원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집 분야는 금융 일반, 디지털, 금융 전문, 글로벌로 나뉩니다. 기존 금융 영업 분야는 금융 일반으로 변경해 금융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인의 소양과 디지털 기본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2021년 학예 청년 인턴 채용도 진행합니다. 채용 인원은 250명이며 근무 기간은 7월부터 약 5주간입니다. 지난번 신설된 디지털 분야 인턴은 채용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는 5월 부활 예정인 토종 소셜미디어 싸이월드가 싸이월드 가상자산 도토리를 다른 회사 게임에서 쓸 수 있게 할 전망입니다. 싸이월드 Z는 기존의 도토리로 불리던 싸이월드 재화를 모 대형 게임사의 재화와 호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싸이월드 재화가 사용 가능한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싸이월드 Z는 싸이월드 서비스가 재개되면 이용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도토리를 환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싸이월드와 게임사의 제휴가 성사되면 이용자들은 도토리를 환불하거나 또는 해당 게임사 쪽 재화로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싸이월드 Z는 크리에이터 육성기업 MCI 재단과 함께 싸이월드 서비스를 활용한 블록체인 서비스도 협의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싸이월드 Z 측은 싸이월드 블록체인은 카카오 클레이튼 같은 메인넷을 추구한다며 파트너사 발굴을 통한 블록체인 생태계 형성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중은행들은 금리 상승 등과 함께 2분기 가계의 신용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가계주택 대출 수요는 감소하겠지만 일반 대출 수요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2분기 은행의 대출 태도 지수는 1분기 5보다 7포인트 떨어진 마이너스 2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에 대출 심사 조건을 강화하거나 대출 한도를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을 조이겠다고 대답한 금융기관이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의 영향이 미리 설문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는 관계자는 주택 거래량 둔화, 입주 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가계주택 자금 대출 수요는 감소하더라도 생활자금 수요에 소비심리 회복 등이 더해져 가계 일반 대출 수요는 1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대기업 대출 수요는 줄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운전자금 수요, 유동성 확보 필요성 등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포스코가 올해 1분기에 1조 5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포스코는 1분기 잠정실적 발표를 통해 연결 기준 매출은 15조 9,969억 원, 영업이익은 1조 5,520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9.9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0% 늘었습니다. 포스코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011년 2분기 1조 7천억 원 이후 약 1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시장 전망치 평균 1조 3,404억 원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포스코가 1조 5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낸 것은 2018년 3분기 이후 10개 분기만입니다. 아울러 1조 원대로 복귀한 것은 2019년 3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포스코가 1분기에 깜짝 실적을 올린 것은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 국내외 철강 수요가 늘어나고 철강제 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포스코는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전방 산업이 회복하면서 철강제 수요가 크게 늘자 제품 판매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개선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